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대표 유형 문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1번입니다.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서로 다른 농도의 NaOH 수용액 A에서 C가 3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A는 4%, B는 1몰랄 농도, C는 1몰 농도라고 나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먼저 풀 때는 A와 B와 C를 이제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좀 나타내 보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입니다. 자, A는 4%래요. B는 1몰랄 농도고요. C는 1몰 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가 4%의 NaOH 수용액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용액이 몇 그램 있을 때 우리 퍼센트 농도 할 때는 용액을 100g으로 먼저 놓자라고 얘기를 했죠. 용액이 100g 있을 때 용질은 몇 g 있는 거예요? 4g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곱했을 때 4%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B는 1몰랄 농도네요. 몰랄 농도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그죠? 그럼 용매가 현재 1kg 있을 때 1kg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은 몇 몰 있다? 1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용매 1kg 1000g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지? 자, C 같은 경우는 1몰 농도예요. 몰 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럼 용액이 현재 1리터 있다면 그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 거예요? 1몰 들어있는 게 1몰 농도겠죠. 그죠? 자, 근데 용액이 1리터는 우리 1000ml라고 쓸 수 있죠. 자, 이걸로 일단 우리가 친근하게 좀 만들어 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자, A가 50g 있대요. 자, A 50g에는 NaOH 4g이 녹아있니? 라고 물어봤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용액이 현재 100g 있는 건 알고 있어요. 100g에 4g 녹아있어. 자, 만약에 용액이 50g 있다면 그 안에 용질은 몇 g 녹아있을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용액이 2분의 1배네요. 그럼 따라서 용질도 몇 배만큼 있어야 돼? 2분의 1배만큼 존재하겠죠. 따라서 2g 들어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NaOH 4%짜리 용액이 50g 있으면 그 안에 NaOH는 2g 들어있네요. 기억 틀렸다. 그죠? 자, 니은. 온도를 40도씨로 높여주면 원래는 25도씨였는데 40도씨로 높여주면 B의 몰랄 농도가 1몰랄 농도보다 작아지네요. 자, 온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온도를 증가시켰어요.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열팽창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열팽창.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용액의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온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나요?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몰수가 변하나요? 얘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A나 B 같은 경우 퍼센트 농도나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몰수나 질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몰농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모가 부피예요. 용액의 부피예요. 자, 온도가 증가해도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지만 용액의 부피가 증가해버려요. 자, 그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면 열팽창에 의해서 용액의 부피가 증가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면 몰농도는 감소하겠다. 그쵸? 따라서 우리 온도에 영향을 받는 농도는 몰농도밖에 없었고요. 그게 몰농도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온도를 40도씨로 높여주면 B의 몰랄 농도가 아니라 바로 C의 몰농도가 바로 1몰 농도보다 작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겠죠. 니은은 틀렸네요. 그죠? 자, 디귿. 몰랄 농도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몰랄 농도?
자, B는 현재 몰랄 농도로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C를 몰농도로 나와 있는 C를 몰랄 농도로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어우, 발음이 잘 안 돼요. 자, C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1몰 농도짜리. C는요, 지금 현재 용액 1리터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지금 밀도가 밀리리터 단위로 나온 거 보니까 1000ml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용액 1000ml 안에 지금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 거예요? 1몰랄 농도니까 1몰 들어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얘를 몰랄 농도로 바꿀 거야. 자, 그럼 몰랄 농도의 정의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 가지고 지금 얘를 만들어야 돼. 자, 근데 선생님이 농도 환산할 때 팁이 있다고 했죠. 분모에서 분모를 유도하고 분자에서 분자를 유도해보자. 자, 그럼 용액의 부피가 나와 있는 이 와중에 용매의 질량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자, 용액의 부피가 현재 1000ml이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줄까? C의 밀도가 1.02g/ml래요. 자, 1.02g/ml라고 합니다. 곱해주면 ml가 약분되면서 뭐가 나와요? 용액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곱해주면 하나, 둘, 셋 해주면 되는 거죠. 1020g이다. 자, 여기서 누구를 빼줘야 용매의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용질의 질량을 빼줘야 돼. 용질의 질량 어떻게 구하지? 그치. 자, 여기에 용질이 1몰 있다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다가 용질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용질의 화학식량 NaOH가 40이라고 나와 있네. 곱하기 40 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1몰의 질량이니까 몰몰 약분되면서 질량 40g이 튀어나오겠다. 아, 이 용질의 질량이 몇 g이다? 40g이다. 빼주면 용매의 질량 총 몇 g 나오나요? 용매의 질량은 980g 나오네요. 용매의 질량이 980g이고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몰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몰랄 농도의 정의에 따라 킬로그램분의 몰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쉽게 가지고 했죠. 자, 1000g, 1kg은 1000g이랑 똑같으니까 1000g에 들어있는 X몰, 요 몰수가 바로 몰랄 농도를 대신해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X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X는 980분의 1000 몰랄 농도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게 바로 C의 몰랄 농도입니다. 자, C의 몰랄 농도, B의 몰랄 농도는 몇이었어요? 1몰랄 농도였습니다. 자, 98분의 100이야. 1보다 어때요? 당연히 큰 값을 갖겠죠. 그죠? 자, 98분의 98이 1이니까 98분의 100은 1보다는 큰 값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몰랄 농도 C가 B보다 크다. 그렇죠? C가 B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대표 유형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1몰 농도짜리 황산구리 수용액 250ml를 만드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거라고 해요. 자, 실험 과정 읽어보면 아마 우리 NaOH 수용액 0.1몰 농도 표준용액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부터 볼게요. 황산구리 Xg을 정확히 측정해서 비커에 넣고요. 중류수로 녹인대요. 자, 그런 다음에 비커의 용액을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에 중류수로 전체 부피 한 3분의 2 정도가 채워지도록 하고요. 부피 플라스크에 마개를 맞고서는 충분히 흔든 후에 표선까지 증류수로 채운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일단은 우리 0.1몰 농도짜리를 250ml를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0.1몰 농도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용액이 현재 몇 ml 있을 때 원래는 1리터, 용액 1리터에 용질이 0.1몰 있는 건데 우리 용액 1리터는 1000ml라고 봐도 무방하죠. 용액 1000ml에 용질이 0.1몰 있을 때가 바로 0.1몰 농도의 정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몇 ml를 만들 거야? 250ml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들 부피가 250ml이니까 지금 몇 배예요?
4분의 1배, 0.25배죠.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도 역시 마찬가지 0.25배가 되어야 하므로 들어갈 용질은 0.025몰만큼이 들어가야겠다. 자, 그런데 내가 0.025몰의 황산구리 가루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셀 수가 있나요? 자, 그렇게 측정하기는 어렵죠. 그죠? 거의 불가능한데, 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수보다는 뭐를 측정을 해요? 질량으로 얘를 측정을 한단 말이야. 0.025몰의 황산구리의 질량을 알려면 여기다 몇을 곱해줘야 될까요? 그쵸. 황산구리 화학식량이 160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60 얘는 1몰의 질량이니까 1몰의 질량이 160이니까 약분되면서 몇 g인지 나오겠죠? 이거 계산해야겠다. 그지? 해주면은 25 곱하기 16을 할게요. 6, 5, 30, 6, 2, 12, 15, 5, 5, 3 해주면 아이고 어렵다. 그지? 자, 400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인데 0 하나 없으니까 하나 두 번만 가면 되겠다. 하나, 둘 해서 얘는 총 4g이 나온다. 그죠? 4g. 자, 그래서 X 우리가 황산구리 몇 g을 재야 되는 거예요? 바로 4g을 재야지 0.025몰만큼의 황산구리 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니은 온도가 높아지면 몰농도의 0.1 몰농도보다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푼 거랑 똑같은 거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열팽창에 의해서 용액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맞아. 용액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몰농도의 정의는 용질의 몰수는 온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요. 일정합니다. 하지만 몰농도의 정의 분모는 용액의 부피니까 용액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전체 값인 몰농도는 작아지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죠.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몰농도는 0.1 몰농도보다 작아진다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디귿. 황산구리 0.1 몰농도의 퍼센트 농도가 0.4%냐고 물어봤어요. 자, 계산을 해봐야겠죠. 0.1 몰농도 아까 했었던 것처럼 자, 용액이 현재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0.1 몰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돼요.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자, 그럼 봐보자. 일단 우리는 분모에서 분모를, 분자에서 분자를 유도하는 게 팁이라고 했으니까 자, 1000ml의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뭘 곱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황산구리 밀도가 나와 있잖아. 그지? 밀도가 1.0g/ml라고 하니까 곱해주면 ml 약분되면서 질량이 나오는 거죠. 총 몇 그램? 용액의 질량은 1000g이다. 자, 이때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용질의 몰수가 나와 있으니까 바꾸려면 곱하기 화학식량 해주면 되겠다. 용질의 화학식량이 1몰의 질량이 160이니까 몰몰 약분되면서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16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퍼센트 농도는 이제 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바로 퍼센트 농도니까 X값을 구해주시면 요거 1.6 되는 거죠. 그래서 1.6%다. 자, 또는 어차피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해주는 거니까 여기 똑같이 100을 곱해주시면 1.6%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황산구리 0.1 몰농도의 퍼센트 농도는 0.4%가 아니라 1.6%라고 해주셔야겠죠. 답은 기역, 니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 유형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같은 질량 용질 X, Y가 각각 녹아있는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질량만큼의 용질이 녹아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기역과 니은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봅시다. 기역은 나의
나수용액의 퍼센트 농도, 즉 몰 농도를 지금 퍼센트로 환산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리고 용질의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한테 여기다 선생님 하나 더 적어볼게요. 용질의 질량. 자, 용질의 질량이 같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가를 보니까 10%래요. 10%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정의가 용액이 몇 그램 있을 때 100g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몇 그램 있다? 10g 있다. 이게 바로 10%잖아. 그죠? 자, 근데 수용액이 현재 100g 있네요. 그럼 그 안에 용질은 몇 그램 있는 거야? 10g 있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수용액에도 용질이 10g 들어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같은 질량의 용질을 넣어줬다고 하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단계는 맞췄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0.2몰 농도. 0.2몰 농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용액이 1리터, 즉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몇 몰 있다? 0.2몰 농도니까 0.2몰 있다. 이게 바로 0.2몰 농도의 정의인 거죠. 자, 근데 나는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 퍼센트 농도로 바꾸고 싶어. 그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에 뭐가 필요한 거야? 질량이 필요한 거예요. 질량. 자, 한번 봅시다. 해봅시다. 자, 용액의 부피를 가지고 우리는 용액의 질량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줘야 돼?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밀도가 현재 1g/ml라고 합니다. 그럼 곱하기 1g/ml를 해주면 약분되면서 1000g이 나오겠다. 용액이 1000g이야. 그 안에 용질의 질량.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때 곱하기 화학식량을 해주면 되는데 보니까는 화학식량 해줄 필요 없이 여기에 이미 용질의 질량이 구해져 있네요. 그죠? 그냥 10g 넣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지금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바로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니까 답은 1%가 되겠다. 1%. 기억은 1%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용질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용질의 질량, 나에서 용질의 질량이 10g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걔가 0.2g이래요. 그럼 우리 이거 하면 되겠다.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화학식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0.2몰 분의 10g 해주면 2분의 100이니까 50. 따라서 니은은 50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은 1, 니은은 50 나오는 거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